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상업용 건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포괄 양수도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양수도는요, 토지 건물 비율에 따른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법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가가치세는 왜 내는지, 그리고 누가 내는지, 이걸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포괄 양수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도 굉장히 포괄 양수도가 국세청에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를 않아요. 토지는 불이 나도 토지죠. 건물은 타서 없어지지만 토지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토지, 사람, 돈,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일을 하거나 근로소득을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내지 않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빌리거나 아니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의 근원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합니다. 사람, 돈, 땅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죠.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의 노력을 더해져서 부가가치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80억에 팔더라도 건물에 대한 16억에 대한 10% 1억 6천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누가 내느냐, 이 부가가치세는 왜 내느냐, 여기에 대한 법률 근거를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납부의 근거는요, 부가세법 29조에 보면 건물 및 구축물에 따라서 함께 공급하더라도 그 가액으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안분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시가로 안분을 하래요. 단서 조항을 쭉 보시면 감정평가 가액도 인정을 받습니다. 토지와 건물 중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로 하도록 1항에 2에서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되냐? 31조 거래징수에 보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냐면 매매한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을 팔면 공급받는 자가 돈을 내서 매도인이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여러분 이 내용을 분명히 잘 써야 되는데, 계약서에 토지 건물 얼마 해서 이 부가세 별도라는 걸 잘 적어 놓으시면 괜찮은데, 우리 얼마에 팝시다, 50억에 팝시다, 30억에 팝시다, 80억에 팝시다 해놓고 부가세 별도 요 내용을 안 적어 놓으면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으면요, 매도인의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아까 그 1억 6천, 매도인은 1억 6천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매수인은 부가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80억 안에서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역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보여줄 이유는 없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서에 써야 되는 내용, 이 내용이 빠지면 매도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부가세를 원래 부담을 하면 손해일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부가세 1억 6천을 매도인한테 주고 건물가액하고 같이 주겠죠. 매도인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억 6천을 납부하고, 세무서에서는요, 이 매수인한테 부가가치세 건물분 내느라고 부담을 했으니까 구입한 매입세액 공제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은요, 손해가 없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손해는 없는데, 이제 어떤 게 손해냐면 80억 짜리 건물을 마련하면서 연끌을 하셨겠죠. 매수인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지를 선택을 해서 은행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아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1억 6천을 더 내야 된다? 영혼까지 지금 다 끌었는데 이거 어떻게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워. 그래서 초기 자금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때문에 부가세 부담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중개사분들도 조율을 잘 하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는 사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요, 부가세 1억 6천 매도인한테 받아서 부가세 1억 6천을 매수인한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만 위축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포괄 양수도 계약을 써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내지 말고 서로 나도 환급도 안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없애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포괄 양수도 계약입니다. 그럼 포괄 양수도가 제대로 잘 성립이 되도록 계약을 해야 되는데, 포괄 양수도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포괄 양수도라는 거는 재산의 물적, 인적, 시설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를 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안 되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임차인 승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 물론 임차인이 공실이었는데 계약서 쓰고 나서 들어왔다든가 잔금 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인 승계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끝나는 것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사유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차인 승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들은요. 예규 판례에 나온 사례들이에요. 건물 멸실 요건이 그리고 아니어야 됩니다. 건물을 멸실하면은 포괄 양수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 멸실이 요건이 아닌데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면 안 되니까 부가가치세 문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면 건물을 헐자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건물을 허물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022년 예규 판례에 의해서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축 건물 또 아니면 증축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허물고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건물 멸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신축 증축 건물에 대한 우리 취득가액 만약에 6억이 들었다라고 해서 경비 인정이 안 되면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겠어요. 2, 3억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게 오히려 허물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말고도 방법은 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있는데 제가 이 노하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처분할 때 계약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 쓰는 게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별도로 안 쓰게 되면 이제 포괄양수를 해야 되는데 포괄양수도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토지 건물 안분도 잘 해서 절세도 해야 되지만 포괄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양수인이 어떤 분인지 이걸 허물고 새 거를 지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상담을 하셔야지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쓰시고요. 세금은 반드시 들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